정치인들이 민심을 얻기 좋은 시기에 지원 조치가 발표가 되고 있고,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지원책들이 선거용 아니냐, 야당 기분 탓입니다. 야당이 소수포렇게 기시는 이 안에서 이제 기분 탓이에요. 이제 와서 법제화라는 성질상 맞지 않는 이른바 상생기금 3법이다라고 제시를 하는 것은 무책임을 무책임으로 덮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방역을 실시하고 또 그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든 기준을 가지고서 보상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제도적인 방침, 국민적 합의, 이게 법 아닙니까? 미중의 위기 속에서 확장적인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히 긍정합니다. 네. 하지만 확장적인 국가 재정 역할이 필요하더라도 재정은 방역과 관련해서 효율적이고, 그리고 피해와 관련해서 비례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효율성과 비례성이 없을 때는 포퓰리즘이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4차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급 시기가 방역 규제와 동시에 지급 시기가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총선 전, 추석 전, 설 전, 그리고 4차 지원금은 다시 보궐선거 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 시기가 정치인들이 민심을 얻기 좋은 시기에 지원 조치가 발표가 되고 있고, 이런 재난지원금의 살포 행위는 여당 정치인들이 놀이터로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게 합니다.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지원책들이 선거용 아니냐, 야당 기분 탓입니다.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야당이 소수포렇게 기시는 이 안에서 이제 기분 탓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보지 마시고, 여당 정치인들이 놀이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세계 모든 선진국가에서 지금 다 코로나 관련 강력한 재정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분들 다 놀이터에서 놀고 계신 분들인가요? 지금 보면 프랑스만 하더라도 부채가 2019년 비해서 2020년에 17.6%가 늘었고요. 독일은 14.4%가 더 늘었습니다. 영국은 28%, 미국은 19%, 근데 대한민국은 3%. 오히려 다른 나라가 놀이터로 삼았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는 그야말로 디즈니랜드, 에버랜드 이런 데서 좀 놀고 있는 판이고, 우리는 속꿉장난하고 있는 수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냥 상식적인 방식으로만 대응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다만 이건 좀 분명히 타겟팅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100번 공감하고요.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그리고 경기부양을 위한 소비진작금, 이건 다른 거예요.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개념적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개념적인 구별의 상위 개념은 방역과 관련해서 상관관계가 늘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그래서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 그러한 소비 진작책이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고민하지 않고 만연하게 살포하듯이 했다가 실패하니까 이제 와서 법제화라는 성질상 맞지 않는 손실보상이나 상생기금이나 사회연대기금을 제시하면서 이른바 상생기금 3법이다라고 제시를 하는 것은 무책임을 무책임으로 덮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새로운 사회가 왔다고 봐요. 완전히 다른 사회. 우리는 이른바 코로나 이전, BC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포 코로나. 그런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서 PC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완전히 다르게 WC, 위드 코로나. 항상적으로 방역에 대한 어떤 책임감, 위협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코로나 시기에 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격차, 오히려 코로나 격차라고 하는 초격차 상황에서 각 분야별로, 그리고 국민 개개인별로 다 이 격차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 설계, 이런 것을 다 담아서 제가 정규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규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거대 담론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거대 담론 동의합니다.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없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차에 걸쳐서 지난해 추경이 있었습니다. 4차에 걸친 추경에서 공통적으로 없었던 것, 꼼꼼한 지출 계획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심한 심사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갚아나갈지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전혀 다른 상황에 전혀 다른 해법,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한 해법,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선별적인 재난 지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 지원, 이거 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에 걸맞는 과감한 고민들을 정치권이 좀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제 개원 연설에서 국회 코로나 특위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코로나 특위를 만들어서 피해 사실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피해 지원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론화와 동시에 제도적인 뒷받침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논의를 통해서 마련해야 되고요. 이미 벌어진 손실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해서 아마 정치권 전반이 합의하고 있는 바는 국가가 명령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업종 그리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해서 해주자. 그리고 그걸 과감하게 하자. 집중적으로 하자. 여기까지는 다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이제 마련해서 국회 제출을 하겠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과학적, 합리적 다 좋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그래서 속도전 빨리 해야 된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손실보상 등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후에 제도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면밀하게 논의하고 제도를 준비해 나가자. 손실보상 역시 사실은 어떠한 규제를 하고 어떠한 피해가 예측이 되는지에 대해서 법제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이 새로운 시대의 위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피해를 파악하고 비례해서 피해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전에 미리 어떠한 규제가 효율적이고 이 규제에 따른 피해 지원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요구된다라는 것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의 성격에 맞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축 전염병과 관련해서 이미 손실보상이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와 관련된 전염병에서도 법제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법의 차이는 가축에게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어떠한 규제를 하는지가 사실상 명확합니다. 그러나 우리 코로나19 사태 겪으면서 수많은 방역 규제들 겪지 않았습니까? 아주 다양한 형태로 방역 규제가 있습니다. 9시 이후에는 안 되고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2주일, 때로는 한 달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규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양한 규제 속에서 피해 범위는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제화라는 것이 사실은 부적절한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방역을 실시하고 또 그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든 기준을 가지고서 보상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제도적인 방침, 국민적 합의 이게 법 아닙니까?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하자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